간호사님, 제발 들어보세요. 난 저 사람들의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홍말순이 병원 침대에서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복도에서 이 소리를 우연히 들은 며느리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7년 동안 구박해온 시어머니가 가짜라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말순아, 이 아이 부탁한다. 제발. 52년 전 죽어가는 친구가 갓난아기를 말순의 품에 안겨주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말순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 키우겠다는 결심을 말입니다. 하지만 왜 52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겨야 했을까요? 왜 친아들같이 키운 정호에게도 27년간 며느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병실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말순의 손가락은 낡은 노란 봉투를 넣어놓은 서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52년간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은 아들 정호는 병실 문 앞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영숙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일까요? 서랍, 노란 봉투를, 정호야 미안하다. 말순이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린 그 말이 가족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대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것을 언급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7년간 평범한 시어머니로 52년간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온 한 여인의 숨겨진 진실과 그 진실이 한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과연 홍말순은 정말 가짜 시어머니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며느리에게 27년간 그 험한 구박을 받으면서도 침묵했던 걸까요? 그리고 노란 봉투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홍말순은 알람도 없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75세의 몸이지만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며느리 영숙이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놔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용히 일어나면서 말순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52년 동안 이런 새벽을 맞이해 왔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요즘 부쩍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도 자주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말순은 관절염으로 아픈 손목을 주물러가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영숙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후라이팬을 달구는데 기름이 튀어서 손등을 대었습니다. 아이고 하고 작게 신음했지만 그래도 계속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장 봐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남았나? 통장 잔고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시끄럽게 뭘 그렇게 많이 해요? 7시 정각에 나온 며느리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을 힐끔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말순은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불 켜고 난리를 치시면 어떡해요? 영숙이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잔소리부터 하니까 말입니다. 정호는 아직 안 일어났나?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시끄럽게 해서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영숙이는 마치 말순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키워온 아들인데 이제는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그럼 내가 더 조용히 할게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와 정우는 바쁘다며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하는 인사도 없이 말입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지만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긴 한 걸까? 하면서 젓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들어오고 27년 동안 이런 아침을 보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외로울까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빨래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나? 하면서 빨래를 널다가 기침이 나왔습니다. 요즘 부쩍 몸이 안 좋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시작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자꾸 허리를 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하면서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말수는 약통을 꺼냈습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 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 다 떨어져 가는데 하면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하지만 영숙이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 영숙이가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서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영숙이가 TV 위를 손가락으로 긁어서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할게. 말수는 다시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눈도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영숙이의 말이 말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말수는 또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녁 준비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만들고 영숙이가 먹는 나물도 무쳐야 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현기증이 살짝 났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쉬었는데 내 몸이 이상한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정우와 영숙이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말수는 끼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또 나와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순의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많이 창백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면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가슴 답답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려는데 숨이 차서 잠깐 벽에 손을 짚고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다. 젓가락을 든 영숙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또 병원이에요? 어제 약국에서 약도 사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가슴도 답답하고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영숙이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병원비는 또 누가 내요? 우리가 내야 하는 거예요? 영숙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서글펐습니다. 내가 알아서 낼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말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몇 번이나 병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병원비가 얼만데? 영숙이의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호가 회사에 간 후 오랜만에 영숙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여자라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2년 동안 이 집의 어머니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영수가 그런 말은 말순이 작게 항변했지만 영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여기 계실 이유가 있나요? 우리 살기도 힘든데. 너 들어오고 27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하셨어요? 집안일 좀 하신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요즘은 그것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영숙이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가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고 추운 겨울에도 빨래를 하고 아껴가며 살림을 꾸려온 52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할 여유는 없어요. 영숙이가 파트타임 일을 하러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지만 숨쉬기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건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52년 전 갓난아기였던 정호를 품에 안고 이 집에 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냉대를 받을 줄은. 기침이 또 나와서 손수건을 입에 댔는데 빨간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손수건에 묻은 피를 보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큰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손수건을 숨겼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지만 영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그 여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에 정호가 돌아왔을 때 말수는 병원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와 영숙이가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병원 간다고 하던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정호의 대답에 말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밤늦게 모두가 잠든 후에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왔지만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자리가 있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 여자일 뿐이었던 건가요? 서랍을 열어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마지막에 혼자라도 병원에 갈 돈은 있었습니다. 그래, 혼자서라도 가자.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어제 영숙이가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건지.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27년 동안 이 집의 시어머니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울 자격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설령 혼자서라도 이 몸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말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말순은 심한 기침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기침을 하는데 또 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말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영숙이와 정우가 잠든 사이에 혼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만 들을 텐데 하면서 통장과 신분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채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서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말수는 접수를 하고 긴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을 때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피도 나와요. 가슴도 답답하고. 말을 하다가 또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수건에 또 피가 묻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CT 촬영과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좀 심각합니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상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의사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됐습니다. 말수는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혼자서 이런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돈 걱정부터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 연락처를 꼭 알려주셔야 해요. 라고 했을 때 말수는 마지못해 정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회사에 있을 거예요. 1시간 후 정호와 영숙이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호는 회사에서 뛰어나온 모습이었고 영숙이는 파트타임 일을 중단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오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의사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역시나 돈 걱정부터 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치료 계획과 입원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숙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큰 병원에서 며칠이나 입원해야 하는 거예요? 영숙이가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보셔야 할 것 같고 상태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대답에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이 정말 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와 영숙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슬퍼하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이는 오히려 해방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보면서 문득 집에 있는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5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그걸 누가 알까? 며칠 후 말순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의사들이 자주 드나들고 검사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우가 병실에 와서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위로할 때 말수는 갑자기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야, 만약 내가 죽거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우가 놀라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집 내방 서랍, 제일 아래 서랍을 꼭 열어봐라. 거기 노란 봉투가 있을 거야.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란 봉투요? 그게 뭔데요? 정우가 궁금해했지만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상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까요? 병실 밖에서 영숙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정우는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면서 영숙이에게 말했지만 영숙이는 또 무슨 소리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그 마지막 말은 곧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3일째 말순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자주 드나들고 각종 검사를 반복했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담당 간호사 김수진이 물어봤을 때 말순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입술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의사가 와서 말순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네요. 가족분들 빨리 연락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솔직한 대답에 말순은 자신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발 부탁이 있어요. 말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들어주세요. 말순이 김수진 간호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뭐든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만약 제가 죽으면 우리 집 제 방 서랍 제일 아래에 노란 봉투가 있어요. 그걸 정우한테 꼭 알려주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아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들어보세요. 말순이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52년 동안, 52년 동안 제가 살아온 게 거짓말이었어요. 말순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난 저 사람들의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마침 복도를 지나던 영숙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숙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는 병실 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목소리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제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아이였어요. 말순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27년 동안 시어머니라고 모신 사람이 가짜라고요? 52년 동안 저는 가짜 어머니로 살아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는 영숙이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서 있어? 어머니는? 정우가 물어봤을 때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영숙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무슨 일이야? 정우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영숙이는 계속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에서 말순은 간호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52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말순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제 친한 친구였어요. 죽으면서 아이를 부탁했는데 저는 말순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간호사는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정우가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를 구박할 때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정우는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가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27년 동안 내가 모신 시어머니가 가짜였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일까요? 그럼 진짜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병실 안에서 말순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노란 봉투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정호의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왜 제가 키우게 됐는지, 모든 진실이.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족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간호사가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52년 동안 속였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순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제가 죽으면 노란 봉투를 꼭.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간호사가 말순을 불렀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B-, B-, B-. 의사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간호사가 크게 외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정우와 영숙이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우가 말순을 부르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병실은 순식간에 응급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와 영숙이는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52년 전 1972년 그때 23세였던 홍말순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말순아,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 가서 쉬어.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네, 내일 봐요.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말순은 젊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습니다. 나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나야 수연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박수연은 말순의 고등학교 때부터의 절친이었습니다. 결혼 후 부산으로 이사가서 가끔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래?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말순아, 나 죽을 것 같아.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 수연아, 농담하지 마. 말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아, 제발 부탁이 있어. 나 혼자 키우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수연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었어? 말순은 몰랐습니다. 정우라고 해. 이제 100일이 됐어. 아빠는 바람 피우고 도망갔어. 혼자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수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말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아,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제발 정우를 맡아줄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이 아이가 고아원에 가야 해. 그날 밤 말순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병실에서 본 수연은 말순이 기억하는 그 밝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야위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말순아,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침대 옆 아기 침대에는 정말 예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긴 속눈썹, 천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야, 이게 엄마 친구 말순 이모야. 수연이 아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말순아, 정우를 부탁해. 수연이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말순이 망설였습니다. 말순아, 미안하지만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어.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하고 좋은 사람이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미안해. 이 아이만 살려줘. 새벽 3시 수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말순아, 정우한테는 나 이야기하지 마. 그냥 내가 낳은 아이라고 해.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연아,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어떻게?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제발, 정우가 자기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라게 해줘. 수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말순아, 이 아이 부탁한다. 제발. 수연이 갓난아기를 말순의 품에 안겨주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 세상을 떠난 후 말순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23세 미혼 여성이 갑자기 아기 엄마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우야,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 말순이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제대로 된 집도 구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미혼모가 됐다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정우야,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말순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몇 달 후 말순을 좋아했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결혼 생각 없으세요? 저랑.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해요. 말순이 정우를 안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실 거예요? 그 남자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순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순은 자신의 결혼과 행복을 포기하고 정우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정우를 키우면서 말순에게는 수많은 결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정우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우가 있어서 더 행복해요. 정우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아플 때, 자신만 찾을 때마다 말순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다른 엄마들은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정우가 물어봤을 때 말순은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아빠까지 해줄게.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정우가 자라면서 말순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자신만의 시간도, 꿈도 모든 걸 정우를 위해 바쳤습니다. 정우가 결혼하고 영숙이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말순은 마음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정우가 진짜 가족을 가졌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자신을 그 여자라고 부르며 구박할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52년 동안 결혼도 포기하고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키웠는데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에게는 자신이 진짜 어머니였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수연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순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한 아이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말입니다. 52년 전 수연이 세상을 떠난 후 말순이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출생신고였습니다. 아기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구청 직원이 말했을 때 말순은 막막했습니다. 정우의 친아버지는 도망간 지 오래였고 어머니 수연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입양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순이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가 미혼이시죠? 미혼 여성의 입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능력도 증명해야 하고 보증인도 필요하고 직원의 말에 말순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말순이 울먹이며 물어봤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즘 미혼모들이 키우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갑거든요. 직원의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말순이 정우를 꽉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3살 미혼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하지만 말순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과의 약속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수연이 남긴 신분증과 서류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서류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지 않다고 했는데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던데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1972년은 아직 전산화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모든 게 손으로 작성한 서류였고 지역 간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정우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말순은 친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나쁜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너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말순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호적 등본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검증 시스템이 허술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홍말순이 아니라 박수연이야.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보며 말순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행히 수연과 말순은 생년월일이 비슷했고 키나 외모도 얼추 맞았습니다. 사진도 흐릿한 흑백 사진이라 대충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말순은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네.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겠어. 이웃들이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의심스러운 눈길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결혼한 적 있는 걸까? 하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정호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말수는 어떤 시선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가 자라면서 말수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말입니다.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정호의 순진한 질문에도 말수는 조심스럽게 답해야 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병원에서 태어났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체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서울 사람이야. 그냥 부산에서 너를 낳게 됐어. 매번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정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말순을 불렀습니다. 무슨 문제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하신 것 같은데 기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의 말에 말순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네. 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 출생신고가 좀 늦어졌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류 정리도 복잡하고 다행히 그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대충 넘어가 줬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 행정 시스템이 점점 체계화됐습니다. 말수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요즘 전산화된다고 하던데 괜찮을까? 말수는 늘 불안했습니다. 정우가 대학에 입학할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서류 때문에 늘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하지만 이미 30년이 넘게 박수연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영숙이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도 말수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우 어릴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영숙이가 관심을 보일 때마다 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정우를 낳지 않았으니까 출산 과정이나 신생아 때 일을 자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영숙이의 질문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병원 침대에 누운 말수는 52년간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생각했습니다. 1972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입양도 안 되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고 그 시절의 사회제도와 편견이 자신을 이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정우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비록 가짜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우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가. 말수는 간호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52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1972년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수는 52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그 시대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이 되어 평생을 거짓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말입니다. 할머니, 간호사가 말순을 흔들었지만 말순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B-, B-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연락하세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외쳤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은 정우와 영숙이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불렀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정우와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정우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에서 노란 봉투를 꼭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방 서랍 제일 아래에 있다고. 정우와 영숙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정우와 영숙이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 방 서랍을 뒤져보니 정말로 낡은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봉투인가 봐.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말순의 글씨로 정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내가 죽으면 열어보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보, 열어봐.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통장, 사진들, 그리고 낡은 서류들이. 정우가 제일 먼저 편지를 꺼냈습니다. 말순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정우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52년 동안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엄마의 절친 박수연이 죽으면서 맡긴 소중한 아이였어. 정우가 읽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야, 너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내 사랑이 가짜는 아니었어. 52년 동안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너를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 행복을 포기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너를 키우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거든. 엄마. 정호가 편지를 읽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엄마를 그 여자라고 부르고 구박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 왜냐하면 정말로 나는 이 집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 봉투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정호에게 너의 진짜 엄마 박수연이 쓴다. 정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떠나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말순 이모가 너를 진짜 엄마보다 더 사랑해 줄 거야. 너는 말순 이모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자라렴. 그분은 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진짜 어머니이니까. 영숙이도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구박과 냉대를 받으면서도 말순이 왜 참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서 여러 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호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정호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호 결혼자금, 세 번째는 정호 집 마련 자금. 어머니가 이 돈을 언제? 정호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순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통장 메모란에 말순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 중에서 야간 바느질로 번 돈, 부업으로 번 돈.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이렇게. 영숙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봉투에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정호를 안고 있는 젊은 말순의 사진, 정호가 첫걸음을 뗄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든 사진 뒤에는 말순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첫 미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정호 첫걸음 엄마도 함께 첫걸음, 정호 초등학교 입학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이런 걸 다. 정호는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정호가 읽었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행복했어. 52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영숙이한테는 미안해. 내가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서. 하지만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부탁이 있어.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으니까 할 일을 다 했어.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줘서.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벽했어. 정호는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숙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빨리 병원으로 가자. 영숙이가 정호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정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봉투와 편지들을 들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 정호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2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정호와 영숙이는 말순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으로 이 가족을 지켜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말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호와 영숙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정우와 영숙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정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놀라실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정우와 영숙이는 노란 봉투와 편지들을 꽉 쥐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말순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너 왜 울고 그러니?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았어요. 정우가 노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참고 계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야, 너 상처받을까봐.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52년 동안 저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는데, 정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도 포기하시고, 행복도 포기하시고, 오직 저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말순이 정우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우가 말순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영숙이가 천천히 말순의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이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뭘? 말순이 놀라며 일으키려 했지만 영숙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그 여자라고 부르고 구박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의 진짜 어머니였는데 52년 동안 정우를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였는데 말순이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영숙아, 일어나렴. 그러지 마. 말순이 영숙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데 영숙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을 거고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자.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 말이야. 말순의 말에 영숙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며칠 후 말순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우와 영숙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말순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영숙이가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영숙이가 해주는 음식이면 뭐든 맛있을 거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태어나시면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이미 충분히 효자였어. 엄마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말순이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순이 태어난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영숙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 말순이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영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말순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정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하지만 말순은 아들의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말순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 물어봐라, 영숙아. 52년 동안 정말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정호를 키우시면서 영숙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정호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그 아이 웃는 모습만 봐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이가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동료가 그러는데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뭔 소리냐? 말순이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혈연은 중요하지 않다고 52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 진짜 어머니라고. 정호의 말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의 진짜 어머니예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 가족을 지켜주신. 영숙이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혼자서 참지 마시고. 정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진짜 가족이니까 뭐든 함께해요. 영숙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말순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정호와 영숙이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손자 지호가 보고 싶어.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와 영숙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호 이번 방학에는 꼭 들어오라 할게요. 지호는 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정말 행복할 텐데.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52년 만에 이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모두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결혼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오직 한 아이만을 위해 살아온 말순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여자라는 말에도 참고 온갖 구박에도 참으면서 진짜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한 가족을 지켜내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은 사랑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머나 사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